파이어 너무 좋고요. 무조건 하세요. 어차피 당신에게 대안은 없습니다. 60세까지 경제적 자유 달성을 못하면 인생이 재미없을 겁니다.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을 봐. 좋아요. 좋아. 진짜 좋아.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제가 지금 파이어를 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되었죠. 3년 차죠. 네, 그래서 제가 파이어 3년 차에 고백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지금 제목으로 좀 낚이셨어요. 제 고백은 딱 이겁니다. 이 파이어 진짜 해보니까 미친 듯이 좋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타도 직장 라이브. 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fire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fire가요. FI가 경제적 자유란 뜻이고 RE가 조기 은퇴란 뜻이잖아요. 전 조기 은퇴는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한 60세까지는 무조건 우리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그때까지 도달을 못하면 노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 먹고 살 거야? 그 문제가 있죠. 네, 물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되게 쪽팔리게 먹고 살 겁니다. 국가에서 뭔가 받아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 자식을 괴롭혀서 먹고 살든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경제적 자유를 한 60세까지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빨리 하면 파이어가 되는 거고 조금 늦게 하면 FI가 되는 거죠. 자, 이 영상은요 2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왜 파이어가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첫 번째 파트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지금 이거를 벌써 2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개 꿀팁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여기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행복 요소 첫 번째.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일단 회사를 다니면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상사면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재미없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인간관계가 훨씬 더 풍부해졌고요. 옛날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만나고 있고, 네, 심지어 독일 가서 여기서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네, 그리고 뭐 유튜브 인연, 투자자들, 퀀터스, 파이어 부자들 이런 식으로 신기한 인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일주일에 그래도 대여섯 번 정도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늘 즐겁습니다. 네, 금요일날 나 꽐라 했고, 토요일날 꽐라 했고, 그리고 오늘이 지금 일요일인데 점심에 가가지고 퀀터스 대표 만나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사업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파이어가 되면은 하고 싶은 일만 주로 합니다. 저는 이제 자영업도 하고 사업도 하는 사람인데, 자영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챙기죠. 이게 좀 재밌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당장 돈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관종 심리를 충족해 주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입니다. 1번, 2번만 있고 3번이 너무 적다 하면 그것도 또 안 하게 되죠. 그쵸? 유튜브가 제 자영업의 가장 중요한 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까지 50만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1000만을 가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책은 지금 1년에 2권 정도 쓰고 있고요. 지금 9번째 책, 코인 책이 거의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인생 100권을 가야겠죠. 네, 그리고 온라인 강의하는 것도 꽤 재밌는데, 수백 명이 온라인으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밑에 링크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들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저를 배불리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사업 쪽도 하고 싶은 일만 주로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2대 주주이죠. 퀀터스 쪽에. 이걸로 지금 글로벌 퀀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자산 운용까지 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왜냐면은 퀀트를 하시는 분들은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직접 다 하기, 백테스트 막 하고 연구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두 번째 고수 전략 따라하기. 그러니까 이런 책 같은 거 보고 그냥 따라하기.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귀찮으니까 고수한테 그냥 돈을 맡기고 싶은 거. 이 1번부터 3번까지가 퀀트의 전체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퀀터스가 하는 게 1번, 2번이죠. 3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대표님은 개발과 경영을 하시고, 저는 홍보 마케팅,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관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훌륭한 업무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적 네트워크 관리보다는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이제 퀀터스 사업에 엮어주는 이런 일을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계속 번창하고 있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것도 즐겁고 이것도 즐거워요. 이게 좋아요. 자, 이게 두 번째 행복 요소였는데, 파이어를 하면은 세 번째 요소는요, 내가 하고 싶을 타이밍에 일하기, 놀기, 만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거 설명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즐겁기는 하는데 당연히 가끔 이걸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365일 그 주 7일 24시간 책 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얼추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 쓰고 싶을 때 쓰고 유튜브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네, 제가 물론 데드라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수요일은 제가 보통 뭐 하거든요. 스튜디오 가가지고 그때 데드라인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데드라인이 상당히 루즈하기 때문에 95% 정도는 충족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을 타이밍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행복 요소입니다. 직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재미가 이제 뭐 크게 없지는 않은데 근데 갑자기 데드라인이 막 생겨. 내일 8시까지 해야 돼. 이런 거.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별로. 자, 그리고 네 번째, 돈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 요소이죠. 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거는 아닌데 저는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밥 같은 거죠. 저희가 물과 밥이 있어가지고 행복해지지는 않지만 물과 밥이 없으면 대단히 불행해지다가 죽습니다. 그쵸? 돈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파이어를 한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엄청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을 다닐 때는 저는 이제 뭔가 일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면 어떤 핑계를 들어가지고 이 일을 안 할까 이것만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못해 그 일을 해도 이제 끄적끄적 하면서 별로 생산성이 높질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재수없는 일을 빨리 치울까 그것만 고민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제 수익이나 득이나 명성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보다 생산성이 한 10배 정도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도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책도 대충 20만 권 정도 팔았고 구독자는 30만 명 조만간 갈 거고 유료 고객도 누적 한 수천 명 정도 되니까 네 그리고 24년부터는 콘텐츠 사업이 아마 정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 요소 5번째 취미생활. 그러니까 이거는 취미생활은 재미가 있는데 돈이 안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9월부터 이제 매월 연속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5월에 미국 갔다 왔고 6월에 독일 갔다 왔다가 7, 8월 쉬었고 9월 태국, 10월 대만, 11월 일본, 12월 베트남, 1월 뉴질랜드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네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스는 최근 3년 동안에 5.5만 판을 뒀죠. 내년에 상위 1% 진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연습을 해야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헬스에 그 이제 관심을 붙여가지고 찜질방에 연간 회원권을 사드리고 거기 가가지고 거의 매일 뭔가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미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솔직히 저는 돈 드는 거 연구하는 것이 가장 가슴 뛰는 취미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바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거기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코인 논문을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쾌감,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코인 논문, 코인 논문, 이거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어를 하면은. 자 지금 그리고 일상생활은 어떤가? 지금도 매일매일이 색다른데요. 수요일에 이제 어스 알라이언스에 가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라이브를 하는 거 이것만 고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전에는 늦잠을 많이 자고 점심 저녁 때 점심부터 저녁까지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GP를 한다든지 유튜브 또 강의 작성, 콘텐츠 홍보 활동, 가끔 방송 출연 이런 걸 하고 있고 저녁에 보통 사람 만나서 노는데 지금 저는 요게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람이 자야지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통 2시 후에 많이 잤거든요. 이걸 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깨야지. 그렇게 하면은 제 인생이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게으르잖아. 맨날 늦잠 자고 뭐 그 새벽 3시 자고 이런 거요. 네, 요거만 좀 개선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동기부여. 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지?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꿀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파이어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3년 차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목표 의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페인이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무한한 자유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같은 걸 찾아가지고 본인을 신에 구속시키는 것도 하고, 사실 직장 다니면서 불만, 불평은 엄청 많은데 거기 떠나라고 하면 정작 멘붕이 올 거거든요. 왜냐면 뭔가 사람은 그냥 누가 시키는 거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뭔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파이어맨은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가 오는데 그 자유가 나를 정말 완전히 찍어 누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요 파이어하기 전에 찾아놔야 됩니다. 이 강력한 동기부여도 또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런 강력한 목표가 있어야지 파이어가 잘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파이어가 된 후에도 이런 강력한 목표가 있어야지 인생이 잘 지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나 그냥 파이어 되면 빈둥빈둥 놀고 게임이나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분은 절대로 파이어가 못 될 거고요. 왜냐면 일단 마인드가 글러 먹었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못 이루는 거고, 만에 하나 로또를 타가지고 정말 파이어가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부모, 선생, 직장, 뭐 친구, 부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행복은 뭐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그 한국 텍스트리를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죽어라 무한 야근을 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애한테 전부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치킨집 차려가지고 망한 후에 죽는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정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지 요런 목표, 의식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신이 직접 해야 됩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가장 어려운 거는요, 파이어를 하면은 모든 걸 내가 직접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직장은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고 짜증나기나 하죠. 근데 저는 그래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엄청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만 해도 보통은 잘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은요. 그리고 심지어 일을 지지리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일 지지리 못하네, 딴 놈한테 줘야지,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책임도 사실 별로 없어요. 일을 망한다 하면은 뭐 그냥 최악의 경우 잘리는 경우로 그만이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파이어를 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면은 이제 내가 실수하면 내 돈이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 일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내가 세운 그 목표에 기여를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기여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쵸? 근데 그 쓸데없는 일이 사실 인생에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파이어를 하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잘 안 되면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을 건너뛰고 3번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면은 그게 망할 가능성이 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시도를 해도 될 가능성은 5에서 10%, 망할 가능성은 90에서 95%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가, 이거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요, 내 시간과 자산의 1% 미만을 잃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1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일단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00년이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안 되면은 글러 먹었다, 딴 거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2번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안 될 경우 내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서가 얼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냥 해봐라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3번에는요. 직장인들이 이런 걸 못해요. 자기들도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냥 직장에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내 인생 망하는 건데, 뭐라도 해야지 하는데, 야, 그럼 이거 해 하잖아요? 그럼 또, 교묘하게 또 이유를 다 찾아요.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봐서는 그거 해도, 실패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게 뻔히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근데 안 해. 네. 이게 좀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뭐 시도를 해가지고, 잘 안 되면 이제 그만인데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내 시간과 자산을 추가를 투입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이제 퇴사 전에 부업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고, 안 되면은 빨리 접고, 잘 되면은 이제 직장을 떠나 가지고 그 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내가 전부 다 직접 결정해야 하는 일, 이런 거를 그 직장 다닐 때로 연습 삼아서 이미 한번 해보는 거, 그게 나중에 파이어 됐을 때, 은퇴했을 때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 목표는 뭐였는가? 이 책 파이어 책을 보니까 21년 말 목표가 대충 이런 거였더라고요. 자산 10년의 10배. 이제 그때는 주로 자연권 금융투자로 달성을 할 줄 알았죠. 그리고 매년 책 2권 집필이라는 게 들어있고, 22년에 25만, 23년에 50만 구독자였는데 이거는 달성 못했네. 23년에 제가 25만이 되었습니다. 50만은 좀 더
가야겠죠. 최스 레이팅 2400 도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목표는 이제 무엇인가?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생이 붙었죠. 저는 2년 전만 해도 제가 죽을 확률이 100%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우리 두뇌를 업로드 해가지고 파일처럼 업로드 해가지고 몸을 바꿔 끼면서 그 파일을 씹는 그런 기술이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20, 30년 후까지 내 몸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헬스도 하고 찜질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먹는 것도 덜 먹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영생이 이제 큰 목표가 되었고요. 자산 10년에 10배 이거는 좀 똑같고요. 2년 전과 같이 여기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같이 추가로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영업, 그러니까 유튜브 책 쓰고 이런 거 하고 있고 금융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에 10배 요 목표는 딱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최소 2권을 써가지고 책 100권 요게 목표가 조금 바뀌어졌죠. 그죠?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글로벌 채널까지 해가지고 1000만 명 요게 이제 제 목표이고요. 최스 레이팅은 제가 지금 그 당시에는 210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300대 후반, 2400 언저리가 됐기 때문에 이 목표를 얼추 대충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2500 글로벌 상위 1%로 제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제 인생이 제가 2년 전에 세운 그 목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책 2권치 비리고 하고 있지. 그리고 요거는 살짝 늦었지만 그래도 25만까지 달성했잖아요. 50만원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갈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대충 됐지. 요거 됐지. 요거 잘 되고 있지. 요거 됐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제 자산도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실히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목표들을 좀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꿀팁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친구와 네트워크는 살다 보면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녁 모임 가고 점심 모임 가고 조찬 모임 가고 주말 모임 가고 주주말 모임 가고 주중 모임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 시간 동안에 본인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내 실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불가능해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접 스터디도 해야 되고, 직접 경험도 해봐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네트워킹만 중요해가지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가시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쌓아봤자,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실력이 안 되면은 그게 소용이 아무짝에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알고 같이 술만 먹는 정도이지, 그 사람이 나를 중용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이제 별로 없는데,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실력을 쌓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실력이 뭐 투자가 되었든, 뭐 영업이 되었든, 내 업무적인 일이 되었든, 아니면 뭐 부업 관련 일이 되었든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책을 쓰거나 뭐 유튜브를 하는 능력이 되었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장담할 수가 있는데 내 가치가 높아지면은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가 알아서 굴러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왜냐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도 쟤는 가치가 높네. 쟤랑 같이 뭐 하면은 뭐가 되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투 미트 유 하면서 윈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10대, 20대면 친구가 저보다 소중하고 전부 다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친구가 내 교감은 해줄 수가 있는데 다 고만고만한 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생에 별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도 좀 이제 돈을 벌거나 뭔가 득템을 한 게 2명인 것 같아요. 2명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친구들이고요. 계속 만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재미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나머지 분들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아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임이 훨씬 더 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긴 합니다. 나도 기대하는 거 없고 저기도 기대하는 거 없고 재미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요.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그 숫자가 2명에서 3명, 4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화이어 너무 좋고요. 무조건 하세요. 어차피 당신에게 대안은 없습니다. 60세까지 경제적 자유 달성을 못하면 인생이 재미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어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물론 좋고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을 봐. 졸라 좋아요. 졸라 좋아. 진짜 좋아.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파이어 전 그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너무 큰 자유,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큰 자유가 사람을 망친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친구 사실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